안녕하세요. 헨리에타 레빗 역할을 맡은 안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극장으로 찾아와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우주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 지구, 태양계도 보이지 않고 우리 은하도 보이지 않을 텐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이 순간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블릿 역의 홍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너무 정말 빛 같은 사람들과 좋은 스태프분들, 감독님들 함께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신 관객분들이랑 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하늘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아마 배우님들도 이제 관객 여러분들도 이 공연을 보시면서 이제 하늘을 좀 자주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혹시 대본을 받기 전에 본 별과 공연 대본을 받은 후에 또 공연을 시작한 후에 본 별의 차이가 있을지 아마 저희 배우님들이나 연출님들도 조금 많은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우주 덕후가 되어버리신 은지 배우님이 대표로 요거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평소에 덕질을 진짜 좋아하는데, 왜냐면 덕질을 하면 인생이 좀 풍요롭거든요. 왜냐면 뭔가 열렬히 좋아하는 무언가 있으면 굉장히 인생이 즐거운데, 이번에 정말 다른 덕질들을 좀 제쳐두고 우주에 완전 빠져있는데, 그래서 공연 끝나고는 영월에 한번 가야겠다. 영월에서 보는 별은 놓치면 안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가고 싶고 지리산도 가고 싶고 그러는데, 확실히 그 전에는 그냥 그럼 서울에 계속 있으면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맑은 날 한 3개 이렇게 보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 빛이 보면은 조금 보여도 여기까지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또 과거를 보고 있는 건가? 그러면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야. 시간은 절대적인 게 아닐까? 이런 정말 좀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늘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또 계속 하늘을 올려다보는 취미를 갖게 돼서 이제 다른 나라에 막 여행을 갈 때도 별을 보러 좀 떠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 문과인 사람도 너무 재미난 이과 이야기라는 답변을 드리네요. 저희 연출님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대본을 처음 읽고 난 뒤에 눈을 딱 감았을 때 떠오르셨던 무대 이미지가 궁금했다고 질문 하나 주셨어요. 일단 이 별을 어떻게 구현할까? 정말 별을 봤을 때 관객석까지 이 모든 우주가 열릴 수 있을까? 이 모든 프로덕션 동료들과 함께 사실 저희가 그걸 구현하려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관객석에 이 모든 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주를 무대에 펼쳐 놓아주셨다. 너무 아름다웠다. 그리고 헨리에타가 나오는 그 순간이 너무 벅차올랐다. 이런 평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공연이 너무 좋았고 오늘 또 연구자로서 늘 진리를 탐구하고 계시다는 관객분이 계셨는데요. 헨리에타를 연기하면서 또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또 이런 투병 중에 소식이 들었을 때 다른 배우님들은 어떤 감정으로 연기하셨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도 올라왔어요. 어떤 진리를 발견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그리고 또 헨리가 투명 소식을 이제 다른 인물들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인물들은 어떤 감정으로 연기를 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2막 4장을 연습하면서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사 중에 그 쓸모없고 무력하다. 왜냐면은 나는 인생에 난 그거를 아는 것을만을 쫓아왔는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그게 다크하게 빠지는
그리고 정말 밀어내다가 한순간 우리 은하 바깥에 은하가 또 있다.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다라고 생각했던 걸로 연습을 한 적이 한 번 있었고, 아니면 지금처럼 난 이제 곧 갈 거고 잘 인사하고 마무리하고 가는데 그 순간 선물처럼 나타난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요. 결국 저는 저희 작품에서 진리를 알아간다는 것에 정말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쭉 밀고 오다가 피터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모든 걸 다 알고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되게 인생의 관점이 달라진 거죠. 그 순간부터 꼭 무언가 발견하고 그러지 못했더라도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 세페이드 병광성을 만나게 됐을 때 정말 선물같이 찾아온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조금 아까 연달아서 질문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상 배우님이 그래도 마거릿 역할로서 헨리에타가 수병 분담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 하셨는지도 같이 연달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되게 헨리에타 그러니까 언니를 좀 뭘로 생각을 할까, 언니는 나에게 무엇일까라고 좀 많이 닿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미지적으로 그냥 아기 살쾡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지켜야 하는데 막 하는데 이게 위험한데, 근데 언니 진짜 그 마음의 불씨가 있는 사람인데 항상 그래서 불안하면서 언니를 응원하면서 부럽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그 감정이 다 모아져 있으니까 언니 정말 저한테 전부인 사람 거죠. 언니면서 우리 엄마 같기도 하고 아빠 같기도 하고 정말 내 동생, 어쩌면 내 딸 같기도 한 존재인데, 제 모든 의미가 약간 천천히 이제 쇠약해지고 낡아지는 걸 보면서 좀 되게 저도 같이 무너지고 싶지만 오히려 좀 많이 언니를 위해서라도 서 있어야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가슴 찢어지는 일이죠. 제 전부인 사람이 내 눈앞에서 낡아가는 걸 보고 있으니.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닿으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다른 배우님들께도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지아 배우님 혹시 연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점, 제가 기억에 남는 점은 제가 봤을 때 피터 은혜리하고 둘이 춤추는 장면 참 좋고, 맨 마지막 장면 특히 이제 연기할 때는 이제 재밌는 건 피터라서 한바탕 싸울 때도 그럴 때 말을 그렇게 할 때 좀 재밌고, 근데 진짜 이제 좀 뭐랄까 되게 뭔가 크게 할 때 좀 감동스럽다고 하는 건 역시나 그 전체 작품 내내 우리가 그 망원경에 대해서 남자들 많이 만질 수 있는 망원경, 우리는 볼 수 없죠, 스스로 없는 망원경, 그거를 마지막에 이렇게 딱 대했을 때 그 여러 가지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망원경은 단순히 그냥 그 망원경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윌럼이나가 혹은 또 그 시대의 여성, 또 지금 또 내가 뭔가 되게 나를 맡고 있는,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어떤 뭔가 이렇게 되게 뭐랄까 스스럽지 않지만 굉장히 동경하는 근데 그것도 별거 아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그거를 마주할 때 그 굉장히 먹먹함이 들고 무대 등장할 때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헨리가 그걸 바라보고 별이 펼쳐지고 이런 장면의 순간에 있는 그 순간 연기할 때가 좋습니다. 그 얘기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마 그때 관객분들도 그 장면에서 가장 많은 감동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카톡방에도 그 장면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고, 또 마지막 망원경 무대 연출에서 한정된 무대 공간이지만 언급감이 느껴지면서 무대 안으로 빠져드는 듯 했다. 좋은 작품 감사하다, 이런 표들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연출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한 인물의 일대기인 만큼 사건이 병렬적으로 연계되어서 그걸 이어붙이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셨을까요? 이런 질문 올라왔습니다. 네, 대본이 연출하기 좀 쉽지 않은 대본이에요. 시간도 길고 장면 변화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드라마라고 하는 인물의
사랑이라고 하면 이렇게 격정적인 충돌로 이루어져 있다기보다는 메신이 연출로서는 메신의 어떤 질문, 생각할 거리, 그리고 서로에게 보내는 어떤 위로와 지지, 그리고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잠언, 뭐 이런 대사들이 많아서 연출로서는 이거 이제 다 붙였을 때 리듬이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략적으로 음악, 이미지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좀 설계도상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넣으면서 연출했습니다. 답이 잘 된 거죠? 네, 아마 저희 관객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사이먼 스카이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실존 인물에 대해서 저희 프로덕션에서도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 세 여성 천문학자에 대해서 인상 깊은 스토리나 업적이 있는지 문의 주셨어요. 그리고 애니 캐논으로 분한 조승분님께서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가 공연 준비할 때 유리우주라는 책을 통해서 이 여성 천문학자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접했고, 실제 에디 캐넌, 윌러미나 플레밍, 그리고 헨리에타 스완 리빗은 동료로서 그리고 경쟁하는 그 어떤 천문학자로서 이런 삶이 어땠는지를 그 책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었고요. 에디 캐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 산, 가장 이 사랑하는 이들을 다 떠나보내는 역할을 해준, 그리고 이 장면, 저희 공연에 나오지 않는 이름만 등장하는 피커링 대장님까지도, 그분의 죽음까지도 이제 다 같이 보내준 그런 인물이고요. 시대가 그래서 굉장히 차별, 어쨌든 실컷 원 없이 연구해 볼 수 없는 그 상황 안에서도 굉장한 업적들을 남겼고, 저도 이 작품을 통해서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사후에 노벨상이 거론되었던 헨리에타라는 인물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어서 천문학자, 한국에 있는 어떤 천문학자들께도 여쭤봤는데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별이 얼만큼 멀리 있고 우린 어디에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하고, 지금도 이 천문학자라는 직업은 쉽지 않다. 별은 하늘이 허락해야 또 볼 수 있는 거고, 깜깜한 밤, 추운 겨울 이럴 때 잘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극 배우만큼 극한 직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우주공학산업은 발달하고 있지만 천문학은, 순수과학은 지금도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 작품 통해서 별도, 천문학에 대해서도, 기후위기에 사실 요즘 관심이 좀 많아지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더 많아지고 그것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 유퀴즈에 나오지 못한 분들일지라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지와 응원을 많이 보내드리면 저희가 매우 발전하며 아름다워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명감으로 해야겠다 하고 TMI를 말씀드렸습니다. 말 너무 잘한다. 그 관객과의 대화가 처음이라고 승현 배우님이 그러셨는데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럴까요? 저희 연출님과 피터에게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작품과 다르게 해석했거나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는 게 다르다거나 이런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또 저희 이 작품의 피터는 사실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터는 어쨌든 실존 인물이 아닌 인물을 연기해야 되는 유일한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작품 이제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연출님부터. 네, 이제 원작에 없는 장면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저한테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장면 중에 저희들이 그냥 부제로 저희 팀에서 붙인 이름은 그녀들의 밤이라는 장면이 있거든요. 장면 중간에 이제 마지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음악이 소년이다라고 작곡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가로등 밑에서는 애니가 짓밟힌 여성에게 투표권을이라고 쓰여져 있는 훈장을 발견하고 생각에 빠지고, 헨리에타는 드디어 컴퓨터로서가 아니라 밤의 시간에 자신의 연구를 시작하고,
물론이라도 한 주는 연구를 하고 집에 가서 또 집안일을 하면서도 별을 잊지 못하는 그 여성들의 밤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저한테는 해석적으로도 되게 큰 장면이에요. 저의 바람은 그녀들이 밤에 이 꿈을 이루는 게 아니고 정당한 낮의 시간에 이 꿈들을 이뤄야 하고 이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20세기 초 어쩌면 지금도 그분들은 낮에 자신이 해야 되는 모든 일을 하고 나서야 나의 의지와 열정을 담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상황, 그 장면이 사실 해석적으로 의미 있고 주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떨리죠? 너무 많이 오셔서 저희 정말 관객과에 대한 적이 제일 많이 계세요. 네, 저도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남아 계실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피터 준비되셨나요? 예, 어떤 피터 집중하세요. 인물이 가상의 인물인데 어떻게 유일하게 없어졌던 슬픈 인물이 아닌 인물을 연기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인물을 축하셨는지 또 작품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힘들었는지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피터쇼라는 인물이 어쨌든 참 쉽지는 않은 인물이었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치우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밟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좋았던 거는 좀 더 얘기를 나눠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다들 너무 멋진 분들이세요. 그래서 하면서 너무 즐거운 분들밖에 없었고 질문은 바꾸시면 괜찮으세요? 아니, 뭐 저희 진보를 이야기하지만 가장 변화에 인색한 사람이 피터 쇼 같은데요. 어쩌면 가장 학자, 교수, 사회의 단면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쇼의 변화나 헨리에 대한 인정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이게 한다. 네, 유일한 반동 인물로서 어떤 마음으로 연기하셨는지. 죄송한 마음이고요. 아니, 사실은 뭐 많은 드라마가 익히실지 모르겠지만은 레이어를 많이 만들어 놓은 인물이에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사실은 그러고 싶지만 어쨌든 그 세대 간의 또 억압이 있잖아요. 아버지 얘기가 잠깐 나오지만 어쨌든 정해진 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어떠한 또 다른 차별과 억압 속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인물이 흔들리는 어떤 모습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서 정말로 불어나서 움직이고 싶은 어떤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면성이 조금 표현을 하려고 제가 애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피터라는 인물 덕분에 또 다른 인물들이 또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는 이런 열정들이 돋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관객분들 후기 중에 과거의 모든 여성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후기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연습 중에 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저희가 사실 연습이 정말 즐거웠어요. 그래서 연습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습실은 매일매일 정말 즐거웠습니다. 정말 다채롭게 즐거웠는데 보지 말고요. 아니, 정말로 진짜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이시거든요. 뭐 무대 위에서도 그런데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즐거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자들 사이에서 어떤 게 힘들었는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정말 너무 잘 챙겨주시고 사실은 뭐 그런 걸 떠나서
매일매일 연습실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 어떤 삶을 같이 살아가는 동료들로서 너무 존중을 받기도 했고 저도 너무 존중을 하는 어떤 이런 분들과 같이 작업을 해서 저는 이 프로덕션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에피소드는 뭐 연습실 에피소드요? 은재님이 네, 저희는 컵차기를 20개를 돌파하지 못했던 슬픈 일이 있고요. 연습실 정말 재밌었어요. 점심도 같이 먹고 또 언니들이 요리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재밌게 했고 또 나머지 공부라고 좀 부족한 친구들 모여서 맨날 나머지 공부를 했거든요. 나머지 연습. 너무너무 재밌게 연습을 했고 또 정말 또 보시면 알겠지만 다 둥글둥글이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빨리 이렇게 섞이고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더 즐거웠고 그래서 첫 곡 올라갈 때 개인적으로는 떨렸지만 걱정이 하나도 안 됐던 게 다 든든하게 있어줄 거라는 믿음이 너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정말 많이 힘을 얻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선배님. 사실 연출님이 굉장히 분위기를 편하게 많이 만들어주셨어요. 같이 막 우리랑 같이 이렇게 수다 떨고 또 점심도 같이 항상 이렇게 먹고 도시락을 싸와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뭐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똘똘 뭉쳐갖고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냥 안에서 그냥 어디 숨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서 약간 낄낄거리고 묻다가 낄낄거리면서 연습 중 너무 잘못 가고 막 그래서 또 한두 번도 아니었고 우리가 만약에 공연 올려가면 낄낄거리는 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터지면 이거 완전 저녁대로 다 터진다. 그러니까 절대 웃는 걸 다 참아야 된다고 해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편안하고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여기 분들을 TV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뮤지컬에서 막 이렇게. 그래서 만나기 전부터 엄청 긴장하고 막 심리 상담 받아야 될 정도로 제가 진짜 긴장을 많이 하고 왔는데 막 매니저랑 얘기해서 이럴까봐 진짜 엄청 쫄아서 왔는데 저희 다 아이거든요. 근데 웬진 배우가 정말 이로써 저희 다 주도해서 추진력 있게 막 별로 보러 가야 된다. 저희 오늘 뭘 먹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다 주도해주면 저희는 또 다 INFP고 여기도 I예요. 그래서 잘 순종했고 불만이 없었고 정말 재밌었고 인원이 이렇게 적은 공연을 하는 것도 정말 처음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순하게 잘 맞는다고? 집에 가서 뭔가 속을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나? 이렇게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정말 이런 기질의 사람들이어서 행복하게 작업했고 그게 무대에서 좀 걱정한 것은 우리끼리만 좋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했는데 첫 공연 올라갔을 때 관객분들이 또 되게 막 우쭈쭈하면서 되게 잘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공연은 같이 만들어지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태영이가. 제가 근데 깔아주는 판에는 좀 못 노는 편이라서 저희 연습 제일 웃긴 사람 1등이 서영이거든요. 제일 재밌는. 근데 너무 여기 와서 다들 깔롱을 부르셔가지고 제가 뛰지 못하고 너무 근데 연습실에서 좀 이렇게 재밌게 한 적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재롱도 배우고 광대집도 하면서 너무 재밌게 잘 준비했습니다. 네? 네모입. 안 돼. 네모입 안 해? 네모입을 만들 줄 아는데 이게 아예 오지 마세요. 보여줘야 되니까 안 돼요. 다음에 나가게 보고 된다면 제가 입술로 네모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공연이 끝날 때까지는 저걸 보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근데 정말 홍서영 배우님 덕분에 진짜 저는 너무 웃겨요. 매일매일 너무너무 웃고 있고 다들 관객 여러분들 꼭 홍서영 배우님이 유튜브 시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마지막 질문, 연출님께 질문 드리고 관객석에서 한 질문 받고 진행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연출님께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관객분들이 이 작품을 보시고 어떤 것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 작품 준비하면서 공연을 보면서 정말
정말 많이 위로받았거든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신 관객분들도 이 공연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형태가 변할 뿐이고 사라지지 않는다. 어떡하지? 네, 그것 말고도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힘, 지지의 힘,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의지, 함께 있으려는 그 마음. 사실은 그냥 들으실 때 이 모든 위로가 무대뿐 아니고 관객 여러분께도 저 끝까지 한 분 한 분에게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마무리 멘트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민망하지만 객석에서도 그래도 핸드폰 사용이 역시 어려우셔서 질문하고 싶었는데 못하셨다거나 혹시 계실까요? 네, 저기 처음으로 손 들어주신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저희가 여기 많이 나가주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정말 깜짝 포토 타임을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진행하고 이 관객과에 대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릴게요. 저는 연출님이랑 배우님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별 또는 빛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이런 거일수록 빨리 대답을 해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빠르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물리 법칙처럼 빛은 빛의 속도는 절대 변할 수가 없고 그거를 넘어서는 그런 속도는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빛은 정말 시간과 공간은 가변적인데 빛은 절대적이잖아요. 그게 왜 짧게 하신다고? 아니 그게 굉장히 위안이 되고 좀 마지막에 애니 언니가 그 빛으로 측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어떤 사랑한다, 널 응원한다, 지지한다, 그런 뭐 존경한다, 뭐 이런 어떤 언어로도 빛으로 측정한다는 말을 따라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마다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한테 빛은 정말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 네, 그렇습니다. 이거 빨리 말해야 돼. 그건 사랑 아닐까요? 일단 할 얘기 있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가끔 이제 하늘을 보다 보면 이제 이걸 공부하고 나니까 저 빛이 이 공간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어떤 공간들이 지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별에도 우리의 빛이 다 있을 텐데 참 우린 누군가에게 닿았을 때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빛이 모든 사람이 그냥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찾는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 나 말을 좀 못해서 우리 뭐라고 뭘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빛은 사랑이다? 죄송합니다. 너무 세 번째 타자라서 좀 힘들었던 거예요. 빨리 말해요. 저도 제 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항상 할 때마다 다시 좀 묵상하게 되는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만약에 인간의 마음이 별이라면 그 망할 점들을 다 이어버릴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을 제 대사에 있어요. 근데 그 대사 할 때마다 그려요. 저도 이 모든 게 전부 다 점이 그냥 점과 별이고 그냥 그어버리기만 하면 다 똑같고 결국 뭐 대단할 것도 없고 더 모자랄 것도 없는 그냥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모든 어떤 마이크 쪽까지도 나하고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이 우주와 나와 모든 우주 마무리 모든 게 다 연결
연결되어 있다면 제가 스스로 뭔가 상처받거나 아픈 마음을 들 수 없을 텐데 왜 항상 이렇게 뭔가 힘들 때 그 단어를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 하면서. 그래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든 의지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의지라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내가 존중하고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 대사 때문에 특히 그 별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아니, 언니가 마지막 마무리가 더 부담될 것 같아요. 저는 나는 별, 빛, 저는 어쨌든 만지거나 이렇게 가까이 끌어올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빛이 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대사에도 있지만 멀리 있지만 멀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멀리 있지만은 계속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터치로 이루어지는 위로보다 더 많은 위로들을 우리가 가끔은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사실 이게 나이 순으로 앉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요. 네. 빛은 이 작품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모태신앙이었고 빛은 그분이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작품을 만나고 늘 생각했어요. 이 연습실에서는 관객분이 당연히 없었고 극장 들어와서도 저희가 이 세트를 준비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관객석이 비어 있었는데 첫 공연 때 홀로그램 막 안에서 물론 저희가 보는 모습보다 관객분들이 보시는 모습이 훨씬 더 예쁘고 좋을 텐데 저는 거기 홀로그램 막에 비춰지는 불빛과 그 뒤에 있는 여러분들의 눈빛이 있을 거라고 막 이렇게 그려졌거든요. 노안이 와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빛은 빛으로만 존재할 수 없고 어둠이 있어야 존재의 가치가 더 빛나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면 아마 극장에 안 오실 것 같아요. 사는 데가 너무 재밌어서. 근데 마음속에 무언가가 만나고 싶고 그 빛을 보고 싶은 분들이 여길 찾아오시는 거라 저희를 빛으로 봐주시는 거지만 사실 저희한테는 이제 바라봐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야 완성이 되는 거라서 빛은 만남이고 빛이 빛끼리 있기보단 어두운 곳에 가야 하고 그곳에 닿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로 얼마 전에 본 공연에서 들었던 대사인데 모두가 공평하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서로 그냥 의지하며 사는 그 수단과 방법 중에 연극이라는 걸 선택해 주신 분들이 저한테는 빛이고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빛은 저에게 사람이고 아픈 사람이고 그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네, 저희 오늘 이렇게 긴 시간 관객과의 대화까지, 예술가와의 대화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로 부모님들 포토타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